안녕하세요. 이시타파 최봉기입니다. 중국에서는 연일 새로운 소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이번에는 마오쩌둥이 주장한 공동부유를 들고 나와 재분배를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부자들 약탈한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고조되고 있기도 한데요. 중국 공산당은 파이를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면서 나누자는 의미라고 합니다. 중국이 규제를 내세워 자국 정보통신기업과 사교육 시장을 타격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고소득자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지난 17일 중앙재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재산 재분배를 강조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규범과 조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문제 정통한 전문가들은 이를 공산당 혁명 시절 토호를 타도에 밭을 나누자라는 것과 같은 행위라며 중국이 제2의 문화대혁명 혹은 문화대혁명 2.0 강풍에 빠져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사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이날 회의에서 지도부를 향해 정부가 제도를 세워 재산을 재분배해 사회의 공평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도부는 시진핑의 지시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규범과 조절을 강화하고 합리적으로 고소득을 조절하며 고소득층과 기업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고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미국 CNN은 신화통신은 기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보도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나 다른 재산 재분배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빈부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한국을 포함한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이 0.316에서 0.322 정도인 반면 미국이 0.415, 중국은 0.421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소득 불평등은 다른 나라보다 매우 심한 편이고 소득 양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 재분배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인들은 누가 고소득층에 분류될 것인지 매우 걱정스러운 눈길로 지켜보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가 고소득자의 판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소득이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거주지역 등 변수가 많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는 우선 중국에서 가장 부유한 성 가운데 하나인 저장성을 공동부유 시범구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저장성은 인구 5,500만 명 정도로 우리나라 인구보다 많은 지역입니다. 바다를 접하면서 상하이와 가깝고 경공업이 발달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시 주석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당 부서기와 서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기반을 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중국 전체 행정구역 중 중간 정도의 소득 수준을 갖고 있고 소규모 공장이 많은 점, 그리고 국민당 본거지로 공산당 정권 하에서 큰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시범지역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동부유라는 개념은 시진핑 주석이 처음 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을 창건한 마오쩌둥은 혁명기간 공동부유, 즉 모두가 부유해지자는 구실을 내세워 지주, 분홍으로부터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분배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상당기간 공동부유라는 구호가 중국 전역을 휩쓸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이날 회의에서 1차 분배와 재분배가 연결된 기초분배제도를 구축하고 세수와 사회보험 확대 등을 통해 정밀도를 높여 중위소득계층의 비중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전까지는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고소득계층에 대한 조절을 강화해 합법적 소득은 보장하되 지나친 고소득은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고소득계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욱 많은 보답을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며 부유층과 기업의 몫을 줄이거나 가져와 그 외 계층에게 분배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잘 나가는 민간 기업을 중국 정부에서 다각도로 압박하고 나서는 것도 이번 시 주석의 지시와 무관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를 표방한 부의 재분배를 거론한 시점도 매우 눈길을 끕니다. 최근 몇 달간 중국 당국은 금융 리스크 억제, 경제 보호, 부패 척결을 이유로 대형 IT 기업, 금융사, 사교육 업체에 전례 없는 강도 높은 규제를 단행했었습니다. 대표적 IT 기업 알리바바에게 182억 2,800만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 2,900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중국 당국의 강력한 민간기업 때리기는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중국 투자를 다시 생각하게 할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영향으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중국 당국의 최근 규제가 너무 종잡을 수 없어 투자를 둘러싼 위험이 좀 더 명확해질 때까지 중국 기업에 대한 추가 투자를 보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CNBC는 경제 전문가들을 인용해 시진핑 주석의 재산 재분배와 공동부유 이데올로기가 최근 이어진 IT 기업에 대한 감시와 탄압의 배경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발표된 경제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 회복은 점차 둔화되고 있고 젊은 층의 실업률은 1년 만에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원인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 폭우, 홍수 등 연이은 대규모 자연재해, 가계와 지방정부의 채무 증가, 규제 리스크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이 꼽힙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늑대전사 외교, 인권 문제에 대한 반박 등 심각한 외교적 마찰을 꼽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에 머물고 있는 중국 문제 전문가 황푸징은 자유아시아 방송에 시진핑 정권은 서방의 제재 직면에 새로운 토지 개혁으로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황푸징은 시진핑은 앞으로 닥칠 경제 봉쇄를 잘 알고 있다면서 경제난이 심화돼 재정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고소득층을 겨냥해 급부 재빈, 즉 부유한 자에게서 빼앗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기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푸징은 또 이는 마오쩌둥을 모방한 것으로 토호를 타도해 밭을 나누자의 새 버전이라고 했고, 이렇게 하면 민심을 얻기 쉽고 그들은 시진핑을 칭송할 것이며 문화대혁명 2.0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마오쩌둥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비난에 대해서 중국 공산당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공동부의 목표를 제시하면서 단순히 파이를 나누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면서 나누자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역시 덩샤오핑을 언급했습니다.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절 공동부유로 인해 저하된 생산력을 되살리기 위해 먼저 일부를 부유하게 하고 뒤떨어진 사람을 도와주자는 선불론을 제시했습니다. 선불론의 핵심은 능력을 인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마음껏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발전시키자는 것이었죠. 시진핑이 공동부유, 부의 재분배 정책을 내세우면서 덩샤오핑을 언급한 것도 공동부유하면 자동으로 연상되는 마오쩌둥의 그림자, 다시 말해서 마오쩌둥 시절의 공동부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지우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황푸징은 중국은 이미 공동부유는 생산력 저하라는 역사적 교훈을 지니고 있다며 마오쩌둥 시절의 국가봉쇄로 돌아가면 결국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거대한 재난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사회는 창의력과 활력을 잃을 것이고 그 결과 경제가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오쩌둥 시절이 그랬듯이 이제 같은 결과가 닥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17일 공동부유라는 새 목표를 강조한 뒤 하루 만에 중국의 한 기업이 응답했습니다. 중국의 대표적 기술기업 텐센트가
500억 위안, 하나 약 9조 원의 거금을 공동부유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텐센트는 공동부유를 위해 의료, 농촌 경제, 교육 등의 분야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하죠. 텐센트는 현재 마윈의 알리바바와 함께 중국 당국의 강력한 압박과 엄청난 고초를 받는 기업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텐센트는 국가 전략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이기도 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상납으로 봐야겠습니다. 텐센트는 중국의 빈곤 탈출 승리로 공동부유 촉진에 좋은 조건이 마련됐다고 애써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텐센트는 지난 4월에도 지속 가능한 사회 가치 창조 전략을 위해 500억 위안을 투입해 기초과학, 탄소 중립 등의 분야를 탐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중국이 기술 기업을 압박하는 사이 텐센트 창업자 마화텅의 자산은 9개월 동안 무려 16조 원이 줄었다고 합니다. 지난 3일 관영 매체가 게임을 정신적 아편, 전자해로인이라고 칭하면서 규제 강화를 촉진하자 텐센트 주가가 10%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텐센트로서는 이래저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마윈도 모습을 드러내고 지금 중국은 공동부유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모두 함께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재 기업 경영자의 책임이자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른 기업이나 부호도 추가로 나서서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행보와 발을 맞춰가려고 재수출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강의 거센 물결 앞에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시 주석이 추진하는 이번 조치가 과연 중국 인민들을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시 주석의 연임을 위한 일종의 쇼에 불과한지 우리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